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학교폭력은 별게 아니다. 실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정답, 그렇다일까요? 아니다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이 영상 마지막에 살펴볼 겁니다.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 유형들을 제시하는데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이라고 유형들을 제시하는데요. 등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더 많은 내용들이 해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제일 첫 번째 요건은요. 피해자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냐 아니냐입니다. 학교폭력 정의의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보면 학교 내외,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일 경우에만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피해자가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고등학생들 중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제 일반적인 흔히 말하는 정규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 그 중에서도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가 아닌 곳에 다니는 학생들일 경우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가해자가 성인이에요. 근데 피해자가 학생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간에 피해자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조건은요. 피해 관련 측에서 폭력이라고 인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나 이거 그냥 장난으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필요 없다. 학교폭력에 성립한다. 라는 것이 법원 판례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이게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에서 학교폭력 맞아라고 인정한 케이스가 이미 2014년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다 있을 필요 없고요.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재산적 피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다 라고 하면 학교폭력에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가 학교에 재학 중이냐, 피해 측에서 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있느냐,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폭력이 성립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립 요건을 볼 때는요, 바로 이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유형들 중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 이런 것들은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법원 판례에서는 학생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형법에 있는 범죄 행위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영상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과 연관지어서 아니 니네 나를 뭐로 보느냐, 이거 단순한 학교폭력인데 범죄 행위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일깨워? 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건지 아니면 이를 키우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해요. 그럼 학교에서는 사안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 학생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올바른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 조치들이 9단계로 나뉘어져요. 물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제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예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 퇴학은 물론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등학생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지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사안 처리를 하지만 사실 피해 측이 원하면은 그래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신고하면은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피해 측이 원해서 스스로 막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신고했을 때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성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다,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건 학교의 의무입니다. 학교에서는 인지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은 경찰에서도 바로 무조건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의 사안 처리도 이루어지지만 수사기관에서도 동시에 개입할 수 있는 투트랙으로 나가는 절차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던졌던 질문, 학교폭력은 별게 아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살짝 넘어서서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상해죄부터 볼게요. 상해는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법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치게 하려고 했던 사람도 처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해를 입혔을 경우, 일반적으로 다치게 했을 경우 이야기예요. 다음에 좀 심하게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형법 제25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한 자, 그러니까 목숨에 위협이 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때려가지고 뭐 다치게 해서 이 사람이 불구 또는 불치병, 난치병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여기는 사람이 혼자 했을 경우, 근데 단체 또는 여러 명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와서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고 하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숨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행위를 취했으면 곱하기 2예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가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3년 이상 감옥에 넣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단순히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을 때는 그게 심각성을 몰랐지만 일반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형법을 가져오니까 매우 심각한 사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폭행, 뭐 신체를 손발로 때리는 등 이거는 너무나 알죠. 잘 알죠. 하지만 장난을 핑계, 나 이거 장난이야 라고 하면서 꼬집거나 때리거나 힘껏 밀치거나 이러는 것들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보통 폭행이 있어서 상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상해랑 폭행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형벌이 취해져요. 근데 여러 명이서 하거나 혹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했다. 특수폭행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명이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도구를 이용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게 형이 갑자기 확 늘어나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때려가지고 사망을 하게 됐다 라고 하면은 상해죄처럼 2년 이상
그 다음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뭐 사람들이 흔히 막 주먹질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주먹을 썼으면 폭행이에요. 하지만 내가 옆에 몽둥이라도 하나 들었다. 혹은 2명이서 1명 팼다. 그러면 특수 폭행입니다. 자, 그러면 형벌 자체가 틀려요. 성인이었다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학생들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판단한 사례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22년 7월 29일 로이슈라는 뭐 법조인들 신문에서 보도된 자료예요. 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가 뭐냐? 라고 했는데 기사 보니까 동급생 A군을 맷집 좋다는 이유로 1년 동안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서 이제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기소된 애들 법원 판결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야 이거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행동이죠 라고 하면서 자기들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 3년에 단기 2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청소년들한테 내려지는 형벌인데요. 청소년들한테는 교육의 가능성을 봅니다. 장기 3년에 단기 2년. 뭐냐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2년은 소년원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얘가 소년원에서 잘 하나 안 하나 보고 나서 1년 더 늘릴지 말지는 너 나올 때쯤에 판단할게. 라는 겁니다. 그 옆에 장기 2년에 단기 1년. 마찬가지 1년 동안 너 무조건 소년원 가. 그 다음에 1년 더 있을지 말지는 네가 거기에서 1년 동안 한 거 보고 판단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장난이야 남자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했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이들한테 뭐 성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 소년원을 들어가게 하는 형을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감금죄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가둬놓은 다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예요. 마찬가지 형법에서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체포도 불법 체포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사람을 감금한 다음에 가혹행위를 저지르면은 이제 벌금도 아니에요. 무조건 징역, 그것도 7년 이하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명이서 혹은 도구를 이용해서 가뒀다 라고 하면은 2분의 1까지 플러스 된다라는 겁니다. 형벌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사례가 존재해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SBS에서 2022년 5월 17일 날 보도한 자료인데요. 이제 또래 친구를 그래서 감금해서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에게 법원에서 얘네들 이렇게 때려주세요 라고 판사한테 건의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장기 10년, 단기 5년의 형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앞에서 봤듯이 일단은 5년은 무조건 소년원 들어가. 그 다음에 5년 동안 하는 거 보고 나서 5년 플러스 할지 말지 결정할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판사가 이대로 결정하면은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죠. 범죄 소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중학생 14살 먹은 중학생한테는 똑같이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을 합니다. 중학생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촉법소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만 14세 이상이 되는 청소년들 중에 죄를 범한 청소년들을 범죄소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만 10세부터 14세까지 이 형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짓을 한 학생들을 촉법소년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돌출행동을 하네. 그래서
좀 지도가 필요하겠네 라고 하는 학생들을 우범 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만 14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렇게 올렸던 겁니다. 어쨌든 가둬놓다라는 것 자체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폭행도 있었지만. 자, 그 다음 협박. 뭐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말, 문자메시지, 행동 이런 것들로 겁을 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사람을 협박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 명이 했느냐 혹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협박했느냐에 따라서 곱하기 2로 늘어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다른 것들과 같이 보면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약취와 유인. 가장 어려운 단어인데요. 약취는 강제로 특정 장소를 끌고 가는 행위가 약취고요. 유인은 막 상대방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행위가 유인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납치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납치하는 게 약취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 같이 가자. 내가 뭐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런 다음에 아이스크림 사주는 건 무슨 다른 거 뭐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데리고 갔다가 연락에 때린다. 이거는 유인이에요. 거짓말해서 데려간 거니까. 자, 근데 이것도 처벌 가능합니다. 10년 이하의 미성년자를 이렇게 약취 또는 유인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좀 특수한데요. 이렇게 해서 내가 성추행을 한다거나 간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돈 벌 목적으로 데리고 갔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노동력 착취, 성매매, 인신매매, 그 다음에 장기 적출 이런 것들을 하러 가면은 형벌이 더 세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청소년들한테 가끔씩 이런 것들이 사례로 나오기도 합니다. 안 나와야 되는 사례들이에요. 자, 그러다가 만약에 다쳤다. 형벌이 더 세지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2011년 2월 15일자 보도자료예요. 자, 10대 청소년이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성매매 시켰답니다. 자, 그래 봤더니 16살 최모 양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20대 돼 있겠네요. 롯데월드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12살 초등학생을 택시에 강제로 태웠답니다. 약취예요. 그런 다음에 모텔로 데려가서 성매매를 강요했답니다. 성매매 강요하면 형벌이 더 세지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부하니까 폭행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감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 2명 구속했답니다. 네, 구속은 그냥 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행위죠. 자, 그 다음에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은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팩트를 공개적인 자리에다가 띄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은요,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야기했었을 때 명예가 훼손당하면 처벌받는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팩트를 이야기해도 그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면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징역형은 감옥에서 여러 노역도 하지만 금고는 노역을 안 합니다. 가둬만 둡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답니다.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는요,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짓말만 이야기했을 경우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야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욕. 모욕은
마찬가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폭력이 바로 이 모욕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법원 판결 한번 볼까요?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욕설한 것도 모욕이냐 아니냐 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욕이 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뭐 또래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막 욕설을 섞어가면서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뒷담화 연락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피해자가 어쨌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막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이라 그랬는데 가해자는 이게 무슨 학교폭력이야, 이거 학교폭력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법원에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단톡방에서 한 욕설도 모욕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아예 판례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데서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안 좋은 이야기는 사실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판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품갈취입니다. 돌려줄 생각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흔히 말하는 삥뜯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려요. 그래놓고 변상 안 해주는 거죠. 이게 공갈이에요. 어떤지 한번 볼까요? 공갈해가지고 금품갈취해가지고 내가 이득 봤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네, 굉장히 세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는 그냥 1대1로 삥 뜯었을 때 이야기고요. 여러 명이서 삥 뜯거나 아니면 도구를 이용해 가면서 삥 뜯었다. 네, 그러면은 몇 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금품갈취, 공갈은요, 이제 한동안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2019년 동급생을 폭행하고 갈취하고 그러니까 삥 뜯고 옷 벗겨서 몸에 낙서까지 한 고등학생들 퇴학 처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퇴학 처분 받은 것만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학생들의 행위에서 법원에서는 징역 2년, 그 다음에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이렇게 선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둘이었어요, 이 사건은. 가해자 한 명은 그냥 빼박 2년 다 채워 나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1년 6개월 하는 거 보자. 그 다음에 네가 1년 6개월 하는데 시원찮다 그러면은 2년 다 채워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례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제주도에 나왔던 사건인데요. 마찬가지 또래 학생 협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2,200여만 원을 갈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A군을 구속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약한 학생들, 약해 보이는 학생들 혹은 혼자 다니는 학생들만 골라서 삥 뜯은 일당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마찬가지 구속시켜버렸고요. 범행을 가담한 애들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하는데요. 불구속 입건, 감옥 안 갔으니까 다행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죄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얘가 굳이 감옥에 재판 끝날 때까지 바로 넣어둘 필요는 없는데 죄는 있어 라고 하는 게 불구속 입건이에요. 네,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자, 이번에는 강요입니다. 강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강제로 하게 하는 거예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랍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 여러 명이서 강요하거나 도구를 이용해서 강요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답니다. 자, 또 사례가 있네요. 2022년 3월 11일 JTBC 보도자료입니다. 후배에게
촉발시키고 금품갈취했어요. 그래서 우범소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라고 분류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데요. 소년부에서 이 우범소년으로 가면은요, 일단은 교육을 우선으로 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 한번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법원에서 그 관리에 들어가는 학생이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일탈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범소년에서 촉법소년으로 이제 레벨업 하는 거고요. 그들이 14세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 소년부가 아니라 소년원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전에 예방할 거는 예방해야겠죠. 자, 그래서 또 나오면 안 되는 사건들이 또 나옵니다. 이번엔 성폭력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성행위 혹은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흔히 성폭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형벌 세요.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다음에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해가지고 구강, 항문 등 그 성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다가 그 성기를 넣거나 신체 일부를 넣는 사람들 마찬가지 2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런 거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추행. 이제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끔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몸에 자꾸 손대는 거 싫어. 근데 막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접촉하는 행위들. 마찬가지 처벌받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나쁜 짓이죠. 사람이 그 정신도 없고 몸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 거느는 이런 상태를 이용해서 하면은 강간한 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성폭력 하면은 성폭행, 성추행과 더불어 성희롱을 생각합니다. 성희롱,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거 범죄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성희롱에 대한 정의는요,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희롱이란 핵심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근데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희롱은. 형법에는요,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모욕죄는 들어가겠죠? 수치심을 느끼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욕죄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성희롱 관련된 법원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법원에서도 실제로 성희롱이라는 것이 어떤 거다라고 판례에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법률들을 다 적용을 시켜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 사례 한번 보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림을 그렸나 봐요. 그래서 여학생 부채에다가 비키니, 복근 등의 그림을 그렸다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대요. 근데 그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가해자 측에서는 이게 왜 징계 사유야? 라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그린 행위는 성희롱한 거 맞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된 판례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좀 더 명확한 거 한번 볼까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4명. 장기 5년에서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답니다. 4년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할지 말지는 네 하는 거 보고 결정할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심한 애는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애는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 일단 3년 들어가. 그 다음에 6개월은 너 하는 거 보자. 그 다음 레벨 애들은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일단 2년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80시간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례들 좀 볼 건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이 목적에서 전화, 우편, 컴퓨터 이런 여러 요즘은 스마트폰이겠죠. 이런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말, 음영, 그림, 글, 사진 촬영, 영상 촬영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 누구라도 보게 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답니다. 좀만 더 볼까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혹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촬영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촬영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촬영에 암묵적 동의를 했지만 나중에 이 당사자의 동의에 반대해서 널리 유포했다. 그러면 똑같이 처벌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셉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더 세요. 자, 그래서 사례 한번 볼게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또래인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넘겨진 남자 중학생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4년, 단기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시켜버렸어요. 그냥 법원 가가지고 거기 그 판사님 만났는데 판사님이 야, 너 그 부모님이랑 다시 그 집에 가지 말고 너 이대로 소년원 들어가 라고 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2021년 9월 13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학생에게 장기 5년에 단기 3년, 그 다음에 5년간 보호관찰하고 이제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합니다. 성범죄자들은 저렇게 취업 제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도 5년 동안 이 보호관찰관에 그 법무부 직원들의 계속 전화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소환을 계속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이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직장이 생길 것 같아. 근데 거기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면은 취업 제한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화장실 가는 여학생 따라가서 몰카 찍었어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봉사 200시간에다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이 나왔죠. 참 세상은 넓고 다양한 인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반 여학생들 치마 속에 몰카 찍은 고등학생 2학년. 얘네들 일단은 정신교육부터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소년부로 보내겠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학교폭력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별게 아니다. Yes or no. 이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no입니다. 학교폭력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학교폭력은
민감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교정에 나아가야 되지, 이게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교정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더 큰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